2023년 6월 22일 송영길 전 대표가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노회찬 의원 조문 당시 주저앉아 오열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그도 그러할 것이 둘은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연맹을 만들어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당시 두 부부가 한 형제처럼 같이 살았다고 한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전 인터뷰에서도 노회찬 의원에 대해 자취방에 놀러와서 같이 자고 가고 밤새 소주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 진보 문제를 같이 논의했던 형이라고 회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송영길의 노회찬 묘소 참배 이후 정의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노회찬 의원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저지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란 송영길 대표의 말에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노회찬과 함께 정치를 한 적도 없는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대리게임 논란, 비서 부당해고 논란, 카타르 월드컵 인증샷 등 노회찬 의원이었다면 절대로 없었을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노회찬 의원이 헌신하여 쌓아놓은 정의당의 노동정당 이미지를 모두 무너뜨리고 이제는 재창당을 주장하는 류호정까지 노회찬 의원의 이름을 감히 들먹이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난했다. 노회찬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검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라는 게 고인의 유지. 본인은 대리게임을 해놓고 뒤에 이룬 모든 것들까지 부정당해서 환장하겠다. 고 하면서 장난합니까? 이벤트에 능숙한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게 이벤트로 보입니까? 500만 국민이 동화마을과 덕수궁 분향소를 조문한 것도 이벤트로 보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공익마을에서 부신한 것도 이벤트로 보인단 말입니까? 류호정, 당신에겐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것도 그렇게 보입니까? 당신이 원래 이러한 죽음에 대해 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망, 2차 가해로 표현해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들의 죽음은 조선일보 타임캡슐 봉인식보다 못한 것이며 당신이 이슈가 될 만한 것만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다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의사를 철회하면서 불참을 하게 된 거고 저는 그럼 후보가 배진교 의원님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미 지난 3년간 다 해왔거든요. 해봤어요, 다. 근데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 하던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배준교 의원 대체 누구죠? 저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대중적 인지도로 이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뭐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지 이번에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는 노회찬 의원의 6,411버스 연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자기 정치를 위해 어린 소년, 소녀들이 노동으로서 쌓아올린 명예와 인기에 편승하는 그들이 이룬 것을 자취하는 것이 습관인 정치인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장하거든요.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저 돈을 확 써야 스스로에게 됩니다. 당당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 대통령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 대통령 응원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계셨다면 진중권과 당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노회찬을 팔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인간들이 이용할 만큼 저급한 정치, 부끄러운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의 당신들을 보고 계속하여 노회찬을 그리워하는지 생각이란 걸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5주기를 한 달 앞두고 추모 영상을 제작하던 중 이런 영상부터 만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3년 6월 22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하여 말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심상정 후보님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물론 우리가 지난번 위성정당 문제로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정말 노회찬 선배였으면 제가 오늘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같이 하셨죠. 제가 당대표일 때 노회찬 만약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일 연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 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법으로 결정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된다. 법으로 결정나기 전에 이승만 하야라고 한 그 당시 국민들은 무엇이며 법으로 결정나기 전에 전두환 독재 물러가라고 한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그것이 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서 불이 난 건지 누가 방화범인지까지 다 조사한 뒤에 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3.1운동은 뭡니까? 3.1운동도 그 언제 뭐 법률로 확정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제 물러가야 된다고 판결이 내린 뒤에 3.1운동 해야 됩니까?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하고 계세요. 네네.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그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좀 안 됩니다. 2장하고 0.4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회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라는 것.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비리를 지닌 사람들의 행태를 떠올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채용 비리는 죄가 아니에요. 채용 비리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못된 게 맞는데 채용 비리 죄라는 게 없어서 사실 법정으로 가면 조금 끼워 맞춰서 업무 방해죄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위계의원 업무 방해, 네,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하죠. 네. 그러면은 그 채용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는데요? 하고 이제 재판장에서 저기 뭐 인사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계속 뭐 무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린 그 차디찬 일가를 듣고 난 뒤 마침내 도달하게 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동갑내기 노회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별을 구하려 합니다.